구독, 좋아요. 예,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진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실체를 한번 낱낱이 한번 까발려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틀째 진행이 됐는데요. 어제도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아니 제발 좀 자료 좀 내달라. 아니 당신이 이렇게 변명하고 해명을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자료 좀 내달라 그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이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2022년에 5월이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기가 이제 보건복지위 위원장이니까요. 자료 빨리 내라고 엄청나게 요구하고 자료 늦게 내니까 그거 갖고 막 면박을 주던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 인사청문회 때는 자료를 안 냅니다. 정말 얼마나 자료를 안 내는지 얼마나 오늘도 성토가 이어졌는지 그 영상 잠깐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국무총리 후보자 입만 보고 우리가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이 질의는 저희가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3차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위원장님 모든 자료 꼭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이 조금 더 일찍 제출되었다면 사실 후보자도 또 의원님들도 덜 곤혹스럽고 덜 수고스러웠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관심이 많으셨고 또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 출입국 기록 중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어제는 너무 늦게 끝나서 법무부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었고 아침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동의를 했으니 법무부에 제출하라라는 뜻을 정했고 아직까지 안 됐다고 말씀을 들어서 출입국 기록의 신속 제출을 이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이미 이 기록을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죄송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있는 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추가로 제출을 하겠다고 용의를 표시한 부분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적 동의를 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은 참 청산 뉴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돌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이틀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진짜 2022년 5월에는 그렇게 자료 빨리 내라고 다그치더니만 올해는 자기가 자료를 이렇게 철저하게 안 내는 이런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김민석 후보자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저렇게 술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역대 전임 총리 후보자들의 전례를 따랐다. 그러면서 뭐 한덕수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민주당에서 1094건인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상당수로 거의 대부분 다 제출을 했습니다. 또 억지 자료도 정말 많이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부친의 뭐 산소 묘지 이런 것까지도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97건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5%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거의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아주 손쉬운 자료 예를 들면 청와대 석사기 의혹 때문에 이제 출입국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5분 10분이면 본인만 동의를 한다면 즉각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냥 정부24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고 오히려 뭐 비행기 편면을 가지고 이상하게 엑셀로 다시 재가공한 그런 어떤 자료를 냈고 그 자료에 낸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김희정 의원이 지적했지만 뭐 항공편이 없는 위조 내지는 어떤 잘못된 어떤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뭐 그 송금 문제라든지 또 아들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스펙을 악용했는지 여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입학 지원서 그런 걸 내면 될 텐데 그런 자료도 전혀 내지 않고요. 기타 정말 쉬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는데 본인은 뭐 전례에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제 거짓말에 불과하고 이렇게 역대 자료를 이렇게 내지 않는 예도 없었고 특히 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또 정인이죠. 정인 관련되는 경우 역대 사상 최초로 지금 이제 무정인
무정인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전처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아들의 이제 학비를 보냈는지 때문에 이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그럼 빼고 강신성 씨라든지 몇 명이라도 최소한 뭐 3명, 4명이라 줄여서라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인을 이제 부르지 않으려고 민주당과 지금 김민석 후보가 완전히 강력하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뭐 댓글창에서 호 아줌마님께서 그거 엑셀로 작업하는 시간에 그냥 정부 24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은 자료 다 뽑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진짜 청문회가 원활하고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려면은 이런 것들을 딱 하나하나 제대로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의 답변 시간 잘 보장을 해주고 또 그리고 질의하는 질문에 대해 그 의원에 대해서는 그 의원의 질문을 좀 잘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민주당 의원도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하려고 할 때마다요 뭐라고 막 계속 저쪽에서 이 마이크가 있어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긴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시끄럽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급기야는 이종배 이 청문위원장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제지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또 이종배 위원장한테 달려드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 잠깐 모았는데요. 함께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편파적 아니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발언하는데 왜 방해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장 발언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규택 의원. 왜요? 의사 진행할 때. 왜요? 말씀하세요. 1번조예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아니에요. 뭘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말씀하세요. 손가락은 이거고 발언하세요. 김 의원님. 손이에요. 손가락질 안 했어요. 배는 게 없나 본데 그러지 마시고요. 끼지 마십시오. 끼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자, 네, 웃지 마시고요.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끝났는데 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간사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사회권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지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원만하게 하십시오. 자, 인사청문회가 좀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뭐 운영이 간사도 하고 여러 상임위를 하지만은 글쎄 오늘처럼 시끄러운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 크기로 민주당은 의원을 뽑는 건가요? 뭐 김현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요. 박선원 의원도 그러고 전용기 의원들 하여튼 국민의힘 의원 또는 위원장이 뭔가 발언만 하면은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심지어 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의 개인 신사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게 지금 김민석 청문회인지 주진우 청문회인지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조금 전에 김현 의원이 지금 이제 간사를 하고 있는데 예. 김현 의원은 인간성이 나쁘기로 참 소문났죠. 대표적인 게 갑질 대리 파문이 기사에 있죠. 대한 어떤 갑질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작습니다. 전체 13명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종배 위원장을 빼면은 청문위원이 국민의힘이 4명이고 민주당이 지금 8명입니다. 예. 일단 이제 수에서 너무 지금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좀 뭐 소음을 내고 또 그 주진우 의원을 이제 검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럴 때 뭐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청문위원장 이종배 의원의 역할인데 예. 이종배 의원이 참 마음씨가 좀 좋아서 너무 좀 너무 그런 점잖으신 것 같아요.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청문위원들 같은 경우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발언하는데 발언 시간이 뭐 13분씩 다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 청문회를 통해서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라든지 증거 자료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거 자료 제출된 자료를 보고 이제 이야기해야지 좀 더 이제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고 한 방이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방을 끌어낼 수 없고 그런 차에 또 민주당 의원이 소위 말해서 일본 전문 용어로 겐세이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종배 위원장이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정말 희한한 청문회인 게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좀 하고 있죠. 아니 주진우 청문회가 아닌데 왜 주진우 청문회가 그렇습니다. 되는 그러면 거죠? 주진우 의원을 뭐 총리 후보자로 하든지요. 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급성 간염 운운하면서 주진우 의원의 어떤 군 면제 사유를 했는데 그것이 뭐 개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군 면제를 받은 어떤 위법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소위 말해서 뒤로 뭐 이게 좀 뭐 짜고 했는 편법 아니냐? 이런 것을 다 뉘앙스를 좀 풍기는 어떤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국민들로 하여금 떨려하는 그런 어떤 의도같이 보이는데 정말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앞으로 이 청문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선례가 좀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김민석 그 후보자가 누가 이 네티즌이 그런 거를 글을 SNS 썼나 봐요.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한번 우리도 주진우 한번 탈탈 털어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갖다가 이제 리트윗처럼 이렇게 다시 자기 그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내렸는데요. 예, 취소했죠. 아니 총리 후보자가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총리 후보자 인성이 또 오늘 오전에는 오히려 더 작정하게 이제 주진우 의원은 오히려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쌓여놓고 이렇게 하는 게 검찰의 어떤 조작과 비슷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청문이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지금 역공을 펴고 있어요. 아니 청문위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뭐 품평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주진우 의원이 한 어떤 배경은 당연한 게 처음에 이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즉 2020년과 2025년 사이에 일단은 재산이 8억이 늘었고 그런데 이제 수익 지출을 또 비교를 하면 수익은 세비 5억 천 정도밖에 없는데 지출은 13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13억이나 되니까 차이가 어떤 또 다른 수입이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증명을 한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강연이라든지 이런 기타 소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연말정산 소득을 통해서 강연료라든지 기타 소득은 1,40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또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경사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두 번의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이 한 6억 정도 된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은 그 말도 못 믿겠지만 그 말이 맞다면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 재산의 신고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정치 검찰의 뭐 조작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청문위원을 공격을 하는데 본인이 자료를 내지 않고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판한 청문위원을 검사의 어떤 조작 어떤 수사를 비유를 하면서 공격을 한다? 정말 저는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청문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만약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국민의 힘을 공격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끔찍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단 의혹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하니까 제대로 해명이 잘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박혀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칭화대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학위를 받을 때 이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문이 완전히 다
절반 가까이가 표절이 된 것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어떻게 그걸 다 밝혀냈는지 그 영상 한번 보시죠. 그렇게 성의 있다고 하신 논문 카피킬러에서 돌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최앤이 쓴 그 난민 관련된 그 레퓨지 로우 학술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시작하는 문장의 일부로 양쪽에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각주 표시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전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복사가 아니라 저 칼라한 세 부분만 복사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가 그 김민석 후보님의 첫 논문 처음부터 지금 계속 4, 5, 6, 7 다 복사 붙이기입니다. 딱 하나 단어 하나 바꿨더라고요. however를 meanwhile로 단어 하나 딱 바꿨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역시 제가 시작하는 거를 표시하기 좋게 그대로 문장 그대로 시작하는 구문했고 역시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역시 그대로 복사입니다. 저도 석사 학위를 갖고는 있는데 저는 논문을 안 썼습니다. 예, 논문을 안 썼는데 아니 논문을 갖다 저렇게 베껴서 하는 거, 이清华대가 그런 나름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41% 이제 카피킬러라는 게 이제 예. 논문에 대한 어떤 표절을 뭐 완전히 이제 밝히는 그거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41%나 이제 카피한 걸로 나타나는데 저것은 분명히 이제 표절이죠. 100%. 아니요, 그냥 페이지를 그대로 붙였잖아요. 예, 100% 표절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또 저 내용 중에는 또 뭐 반도자로 하면서 탈북자를 정말 내용이요. 모욕한 예. 그런 내용도 있지 예,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공부도 지금 제대로 지금 될 리도 없고 그래서 논문도 당연히 또 제대로 쓸 리가 없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칭화대 논문을 받았을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둔갑수를 이제 부렸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홍길동인가요? 예. 또 두 번째는 저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좀 친중 인사를 어떻게 보면 좀 기르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러지 그런 의혹이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수업도 듣지 않고 표절한 이런 어떤 논문을 통과시켜서 학위를 줄 리가 있겠는가? 칭화대라면은 중국에서 베이징대와 더불어 넘버 1, 2하는 그런 어떤 대학이고 예. 이런 어떤 대학에서 어떤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가 개입되지 않고 이렇게 수업도 듣지 않고 이런 표절된 논문을 가지고 학위를 줄 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둔갑수를 부린 김민석이 이제 중국 정부의 특별한 혜택에 의해서 수업도 듣지 않고 논문을 썼다고 그리고 학위를 받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온갖 의혹이 끊없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김민석 후보자인데 지금 앨리스님께서 댓글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이 김민석 후보자의 답변을 들여다보면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조국 법무장관이 이제 임명 과정에서 밝혔던 기자회견하면서 했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살기가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딱 그 지적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강제로 임명했을 때 막 어거지로 막 밀어붙여갖고 임명했을 때 한 달 만에 낙마해버리고 조국 법무장관은 감옥 가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의 지지율이 막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이렇게 흠결이 많은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참 그 점이 참 이제 궁금한데, 예. 저는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지 아마 그 이재명 대통령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어떤 검증을 안 했을 겁니다. 왜 하는?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예, 시간도 없었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다음 날 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도 없었고, 제대로 이제 검증도 하지 않았을 거다. 겉으로 드러난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정가 사범이라든지 뭐 그 정도는 뭐 알고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는 검증을 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느냐 저는 몇 가지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은
좀 어떤 국합 역할, 어떤 폼을 잡고 뭐 통합을 하고 뭐 중도적 이미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좀 총리가 백합, 좀 악역을 좀 담당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역 총리를 원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을 대신해서 정말 좀 악역을 좀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손에 피 묻힐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김민석이 이제 적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김민석 살기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총리로 이제 하기 전에 지명되기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손발을 많이 맞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을 충분히 좀 보였을 거다.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그리고 의원 시절에 김민석이 뭐든지 뭐 본인의 말을 잘 듣고 뭐 충직하게 일을 할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을 저는 강하게 좀 받았을 거다. 이런 예.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김민석이 그 비상계엄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예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떤 탄핵 전국에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이재명 생각할 때는 김민석이 뭔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판을 읽을 줄 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김민석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비상계엄 위원했다는 거. 이거를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김민석 후보의 형이 누굽니까? 김민웅이죠. 김민웅이죠. 네. 김민웅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친북 좌파 인사고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입니다. 예. 이 촛불 행동이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석 달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계속적인 집회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좌파 단체 내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단체가 되는데 이 단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좌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김민웅 이 촛불 행동의 상임 대표의 역할을 저는 간과를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인에서 총리 지명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는 좀 굿캅, 그러니까 좋은 선량한 그런 사람 역할을 하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게는 악역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일을 시켜도 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시킨 거고 또 비상계엄을 갖다가 예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그쪽에 덫으로 이제 끌어들인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 농공의상 차원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촛불 행동을 이끌고 있는 김민웅 대표하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아스팔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임명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임명할 것이다. 네. 야, 참. 뭐 이재명 정부로서야 임명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최근에서 말씀했지만 조국 전 장관 임명이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가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지금 청문회가 끝나서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시간 폭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금전적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처갓집으로부터 뭐 2억 정도를 합쳐서 받은 것 같다. 뭐 배추농사 지은값 받았다. 뭐 그건 예, 그 얘기 2억 다 정도 하더라고요. 받았다는 것 같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다면은 지금 현재 그 정유세라든지 그런 걸 신경쓰네요, 전혀 저. 지금 내질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불법이 이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어제부터도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본인이 2000년대 후반에 미국 유학 갔을 때 강신성 씨가 계속해서 월 한 450에서 500 정도 예. 생활비를 이제 낸 것을 두고 결국 한 2억 정도 전 부인이
투자를 배추밭 농사를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또 그 거짓말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사이트를 쭉 찾아보니까 배추 농사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연간 따지면 최소한 5,400에서 한 6,000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도저히 배추 농사를 해서 그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수익이 난다 하면은 진짜 워런 버핏이 한 수 배워갈 만한 그런 수익률인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곧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 또 지금 그 코넬대 아들의 그런 문제만 하더라도 입학 지원 지원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고 지금 거짓말로 그리고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언제 또 자료가 드러나고 탄로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김민석 후보자는 치명타를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재명 정권에는 정권 초기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저희가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은 정부 무너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휘청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적절한 인물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저희 펜앤마이크가 진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대 그리고 유일한 총리 한덕수 총리를 지명했을 때 예. 대부분의 언론은 통합형 국무총리다.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호남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한덕수 총리가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물고 뜯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김민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적정한 사람을 했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는데 못하죠. 정말 예. 무능하고 부적합하고 통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본인의 이런 학위 취득이나 아들 이런 문제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료도 내지 않고 정인도 없는 이런 사람이 총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희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비판은 하지만 김민석이 만약에 잘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김희정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총리 후보자가 국가의 예산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국가 부채 비율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임명을 하는데 국정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게 어저께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재명의 칼날이 돼서 이재명의 보복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칼이 됐다. 이걸 지금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예산 이번에 이제 본 예산이 이제 671억이죠. 그다음에 1차 추경이 이제 11억에 이제 이번 2차 추경이 30조 5천억이니까 합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예산이 이제 700조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 부채율이 지금 이제 48.4%에서 또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조의 또 국가 부채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49%도 훨씬 넘어서 이제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어떤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상식 같은 이야기고 특히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3조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34%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돈을 펑펑펑펑 써서 440조의 국가 부채가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나서 국가 부채 비율이 44%로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제 임기가 되었죠. 그때 당시에 너무 빨리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 OECD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 속도가 1이다. 이런 것 때문에 수없이 막
여야 간의 다툼이 있었고 예.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바웃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못했죠.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20%에서 30% 사이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짜. 그 총리 어떤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는 정말 부적합한 그런 인사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2002년도 그때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뭐였습니까? 청계천이었습니다. 예. 청계천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 어떤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그때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도 없는데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김민석 후보는 총리 후보자로서 정말 무능하고 부적합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많은 험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런 인사가 된다면 고스란히 그 부담은 이재명 정권 이전에 결국은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 점이 참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예. 일단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그 임명되는 모두 인사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자료를 찾아서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왜 그 해봐야 바뀌지도 않는데 쓸데없는 거 자꾸 보도해 마음만 이상하고 기운만 빠지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차근차근 다 알고 있어야지 저쪽에서 경고망동을 못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지면 결국 지지율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보도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언론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과 함께 진짜 이번 김민석 인사청문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결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래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